그리고 또 6.25가 일어났죠. 6.25 일어났는데 6.25도 이것들 때문에 잘 극복을 해서 완전 통일은 못했지만 또 그나마 미군들 때문에 현재 휴전선 상태가 유지가 되어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누리게 되었고 4.19가 있을 때도 4.19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여 학생들이 희생이 많이 됐죠. 거의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60명 가까이가 수유리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성이 들려서 공연이라고 하고 4.19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기붕 그리고 박마리아가 처형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 정치 체제도 다 바뀌었습니다. 내각제로 다 바뀌었고 대통령보다 더 월권 행위를 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이것은 이 상태로 두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건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간다. 사실은 제가 문재인 정부 때 3번 구속됐습니다. 3번 구속돼서 그것도 저는 북한의 짓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짓이라고 보고 문재인은 완전히 간첩입니다. 이거는 구조와 변호사님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문재인은 완전히 북한에 포섭된 간첩입니다. 저를 3번 구속시켰으나 76개 혐의입니다. 내란선동 혐의. 지금 또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은 제목이에요.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76개 혐의로 제가 3번 구속이 됐지만은 현명한 판사님들의 판결로 76개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법무부에서 6,800만 원 보상금 주더라고요. 죄 없는 사람을 6개월 가둬놨다고. 제가 이런 경험을 쭉 하면서 이번에도 그 지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증거로 보십시오. 어느 정부든지 딱 들어서면 6개월 동안에는 허니문의 기간이 있어요. 6개월 동안은 야당이 또 어떤 언론도 공격 안 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기본 질서입니다. 근데 2달부터 이미 벌써 윤석열 탄핵이 들어갔어요. 좌파단체에서. 그리고 언론들도 거기 동의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주력 언론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아니 기본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6개월 동안은 허니문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가서 뭐 공격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나 이재명은 2달부터 바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냐? 선거 불복하겠다는 증거 아닙니까? 192회 했습니다. 192회 오늘까지 192회의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 광화문 집회를 7년을 주도해 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건 사고 없이 했습니다. 한 번도 사건 사고 없이 했고 절대로 우리는武力이나 폭력이나 민노총처럼 경찰을 때리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했고 제가 문재인 정부와 싸울 때도 심지어 뭐 UDT 그다음에 북파공작원 그다음에 공수특전단 이런 예비역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힘들게 애국운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불쌍한 청년들 경호원들 10명은
희생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문재인 가서 딱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문운동하는 것보다가 그 300명들을 말리는데 더 힘들었어요, 사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노무현을 안 봤냐? 문재인을 죽이면 문재인이가 부활해버려. 그리고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말려내라고 심지어 저 고 단체에서는 M16 총을 2정을 가져오고 식탕 3,000발을 가지고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잊어먹었는데 자기가 결행해서 말이야 완전히 문재인도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 이런 사람들을 말리는 것이 가문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또 해산 명령까지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혜식 대표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1월 18일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국본 그리고 집회를 주도했던 신의 한수 팀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날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 앞까지 행진이 됐는데 이 행진은 당일 12시경 경찰과 협의하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4시에 집회가 종료되고 바로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는 그 전날부터 이 서부지법 앞에 집회에 대해서 문제를 경찰 측에 제기해 왔습니다. 미신고 집회고 집회가 과격해지고 있다. 계속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 내역과 녹취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이 뭐 난동을 부렸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6일부터 미신고 집회가 계속되었고 17일 저는 직접 경찰 측에 이게 심각해질 것 같다. 문제가 많다라고 전화를 했고 또 이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저한테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를 알고도 방치를 한 것이죠. 또 당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지만 현장의 미신고 집회자들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로 저희는 또 그날 당일 기자회견마저 취소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증거 내용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경찰은 행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후에 참 저도 그날 경찰이 서부지법 앞 행진을 허가해 준 점에 대해서 야 이거 자칫 우리 대국본 집회와 지금 미신고 집회자들 간에 또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행진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대국본은 행진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집회와 관련돼서 상당히 안전 조치를 여러 차례 집회 참여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의 한수와 관련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이 서부지법 담을 넘자 충돌하자 이런 발언들이 나왔지만 절대 충돌하지 말고 경찰과 몸싸움이나 욕설도 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무려 100여 차례 이상 가까이 제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 경찰이 7시 경이 되니까 집회를 해산해라 경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한 7시 반경에 집회 해산 명령을 또 한 번 내렸습니다. 세 번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사 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갈 수가 없었고 다만 저는 경찰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미신고 집회자들이 해산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회 참여자들도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걸 당장 해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 바로 거기에는 이 앰프 차량 통제할 수 있는 스피커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해산하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시간을 끌면서 해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경찰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1차 해산하고 2차 해산하고 3차 해산하는 데까지 적어도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경찰에게 요구했지만 경찰은 빨리 해산하는 게 좋겠다고 30분가량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다시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30분 만에 해산하게 되면 집회 참여자들이 분산 해산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경찰은 30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해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경고 방송을 또 했습니다. 해산하면서도 남아서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이 부당하다. 오늘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한남동으로 이동하자. 저는 사실 그날 체포 영장이 기각될 것인지 인용될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인원들을 해산시키고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한남동으로 상당수의 인원을 이동시켰습니다. 8시에 이동시켰죠. 그러니까 8시에 이동시키고 8시 30분 해산 시간이 8시 30분이고요. 그리고 장비 철수가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21시에 모두 철수가 완료됐고 8시 30분 그러니까 해산 요청을 받은 건 8시고 8시 30분에 저희는 경고 방송을 하고 그 경고 방송에서도 우리는 한남동으로 이동할 것이고 또 절대 남아 계신 분들은 경찰과 물리적인 폭력이라든가 몸싸움, 말싸움 이런 걸 하지 마라. 안전하게 모두 한남동으로 이동하자고 제가 방송을 했고 그 방송 내용은 지금 각 유튜버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서부지법에서 불법을 주도하던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던 여러 명의 집회 참여자들이 저희 집회에 난입을 해서 서부지법으로 가자. 끝까지 남아있자. 뭔가 행동을 하자고 했을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평화적 집회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고 또 일부 참여자들에게 항의까지 받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일 우리 대국본과 신의 한수 집회는 평화적으로 유지하려고 상당수 노력을 했고 이틀 전부터 경찰 측에게 미신고 집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집회 주최 측의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전광훈 목사님이 배후 세력인 양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팩트체크가 안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그날 새벽 3시 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회를 해산하고 난 뒤에 새벽 3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인용되고 난 뒤에 집회 참여자들이 서부지법으로 난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참 그날도 한남동으로 이동을 했지만 저희는 각 유튜버들에게 방송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장이 인용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방송을 하자. 그래서 당시 신의 한수 및 관련 유튜브 방송들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경찰 또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언론들이 DC 인사이드 비데이 갤러리에서 현장 답사가 있었다. 그리고 몇몇 갤러리에서 폭력을 선동했다. 운영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이영석 전도사 몇몇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들에게도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서부지법 앞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한남동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일탈행위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집회에서도 저희는 평화를 계속 강조했지만 일부 불법 폭력 집회 주동자들이 한남동 집회를 가두리 또 콘서트, 웅변대회로 폄하하는 등 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그 밑바닥을 그려가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데이 갤러리, 국민의힘 비데이 갤러리, DC사이드 아시죠? 거기 박광배 그리고 목격자 K, 권유 이자들은 경찰이 살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우리는 평화 집회는 필요 없다.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신의 한수와 대북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광훈 목사님을 배후 또 폭력 집회를 선동한 부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다. 또 하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단두대를 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했고 또 이번에도 민노총 등 탄핵 찬성 시위대는 윤석열 체포조를 결성해서 사적 제재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또한 거기에 맞서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마치 폭력 선동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는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다. 문제를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